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병현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영재고센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과학고 합격예분 파이만 영재고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과학고 입시를 7월달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과학고가 어떤 학교들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오늘 설명회를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성적 우수생이 아닌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잠재력을 어떻게 검증하는지가 이제 학교에서의 목표이겠죠. 그리고 파일만은 합격이라는 입시 결과만이 아니라 합격 이후까지 준비하고 탐구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원생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 합격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재고센터가 2020년도에 개원하였고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영재고센터에서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담당하여서 진행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압구정 파인만에서 저희가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했고요. 누적해서 평균 합격률을 보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학고가 경쟁률이 보통 5대1 내외거든요. 그러면 합격률이 20%다 이렇게 자연 합격률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 합격률은 이제 5년치 누적하면 45.84%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최고로 합격을 많이 했던 기수에는 1차 출석 면담을 저희가 82.4%까지 합격해봤고요. 2차 소집 면접은 이제 100% 합격시킨 해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설명에 앞서서 과학고 선배와의 대화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합격한 선배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선배들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시간이 되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좀 H 빨간색이랑 검은색 보이잖아요, 어머니? 이제 한성과고랑 세종과학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한성과고, 세종과고 합격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다가 후배들이 과학고등학교 입시할 때쯤 와서 우리 학교는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카드를 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 이제 과학고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를 동작중, 오산중, 신동중, 경원중, 서초중, 신동중, 경원중, 환희중 아이가 이제 한성과학고를 갔고요. 세종과학고는 신동중, 원촌중, 상현중, 한대부중, 대원 그다음에 서일, 신반포, 용강, 경원, 용강, 원촌, 상현중학교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숫자 2026년도에 입학하는 이 과학고 옆에 20이라고 숫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재고센터에서 지금 어머니께서 들으시는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친구들 중에 20명이 합격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합격한 친구들만 저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만 20명을 보낸 게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는 이제 16명 한성과고랑 세종과고 이렇게 경원중 아이들, 이대부중, 용강중, 또 신만포중 아이들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한성과학고랑 세종과학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럼 과학고를 간 아이들, 2023년도에 합격한 아이들은 2024년도부터 이제 과학고를 간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은 지금 몇 학년인 거죠? 고3이죠, 고3. 고3이니까 실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기 졸업하고 상급학교 조기 입학이라고 하는데 한성과고랑 세종과고는 모집 인원과 모집 요강상의 일부의 차이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학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들은 이제 상위권 15% 안에 들면 조기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는 거고요. 2학년 때. 그리고 상급학교 조기 입학은 이제 상위 퍼센트에서 40% 안쪽에 되면 물론 세부적으로는 그거 말고도 두 번의 IQ 테스트를 하는데 140 이상 2번 찍으면 이제 졸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졸업 여건을 갖춘 아이들이 보통 15%,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10%, 40%였는데 15%, 30%로 조기 졸업자와 상급학교 조기 입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졸업은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아무데나 할 수 있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비롯하여서. 그래서 15%에 드는 아이들은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하는 30%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공계 특성화학교인 카이스트나 포스텍, 디지스트, 지이스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최상위 그룹의 아이들이 서울대나 의대를 가고 있고, 그리고 한 40에서 60%,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별로 인원수가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고, 대략적으로는 한성에서 한 60명, 세종에서 한 60명 내외가 카이스트, 포스텍, 지히스트, 지히스트, 유니스트라고 하는 특성화, 이공계 특성화 학교들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년도 아이들은 어딜 갔을까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 포스텍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이 이제 한양대나 시립대나 이런 학교들도 가기도 합니다. 네, 이제 과학고등학교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성과학고랑 세종과학고등학교라고 써져 있고, 어머님 아버님 때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도 있었거든요. 그 학교는 영재학교. 그래서 그 학교도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한성과학고등학교랑 세종과학고등학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만 차이가 있는데 한성이 140명, 세종이 160명. 위치한 곳이 조금 다르죠. 예, 산기슭에 독립문 옆에 한성과학고등학교. 그래서 한성과고랑 세종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체육대회 하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매년 한성과고가 이기고 있습니다. 평지, 산지. 그래서 네, 한성 애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종이 160명 뽑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내다 보니까 경향성이라는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경향성이라고 해서 한성과고는 지원하는 아이들이 최근 4년간 입시 결과는 한성이 세종보다 좀 더 좋거든요. 그리고 4년 전까지만 해도 세종이 한성보다 입시 결과가 좋았습니다. 입시 결과라고 하면 보통은 서울대나 과거의 의대 실적을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한성과고가 입시 결과가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인원수도 적지만 이제 경쟁률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한 4.5대 1, 한성이 5.5대 1, 그래서 평균은 5대 1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교군으로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있겠죠, 어머니? 의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와 같은 학교가 보통 3대 1 내외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입시가 절대 특목고 입시 중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죠? 내신 전교권 및 안정적인 교과 완성도를 가진 학생을 한성과고가 좀 더 선호하고, 그리고 세종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 입시 준비생이랑 심화수학과학 특기자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저희가 보내다 보니까 한성과고에서 이 아이가 면접을 좀 잘 봤는데 내신 성적에서 수학과학이 B가 가끔 있거나 혹은 다른 과목에서 B가 있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질문을 좀 더 날카롭게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게 질문을 하셔서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반면 세종과고에서는 수학과학이 B가 있거나 혹은 다른 과목에 D, E, C가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꺼리낌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경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면접관이 매해 똑같지 않고, 면접관도 사실 챔버가 한 4개 정도 운영되니까 수학선생님, 과학선생님 역할하는 입학사정관들이 8분 이상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개인 차가 있다 보니까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라서, 나는 한성과고로 꼭 가고 싶은데 내신이 B가 있다 어떡하죠? 해도 괜찮습니다. 쓸 수 있고요. 반면 세종과고, 올해이면 한성과고가 조금 더 유리하다던데 세종과고 쓰면 어떡하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만약에 내신에 불리함이 좀 있더라, CDE가 있다, 그러면 한성과고에서는 면접관들이 너 왜 C야? 라고 좀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그게 기술 과정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한성도 세종도 둘 다 수학하고 과학이 B가 있는 친구들도 보내봤습니다. 매년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핸디캡이긴 하지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절대적인 사유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편제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건 세종과학고등학교 편제표입니다. 사실상 똑같거든요, 언니.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뭘 하냐 볼 수 있겠죠. 공통수학 1, 2가 보통 세화고등학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화고등학교가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서울형 자사고 중에 공통수학 1이 1학년 1학기 고1, 그리고 고1학년 2학기가 공통수학 2, 대수랑 미적분원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일반고, 근데 세화고등학교는 여기가 2학년 1, 2학기가 아니고 1학년 2학기로 그냥 통째로 갈 수 있습니다, 언니. 그래서 세화고, 세화여고가 좀 빠른 편인데, 과학고등학교는 공통수학 1, 2를 1학년 1학기에 끝내고, 대수 미적분원을 1학년 2학기에 끝내고, 미적분 2를 2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와 함께 끝냅니다. 이게 뭐죠?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이 2학년 1학기 때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편제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입학사정관이
고교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이 학교가 과학고등학교라는 걸 알 수 있구나. 1번. 근데 이 아이가 2학년 이후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럼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자구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를 못 알아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학교가 한성이냐 세종이냐를 특징하지 못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과학고다라는 것도 특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학에서는 수강자 수도 볼 수 있는데 한성하고 세종은 140명, 160명으로 특징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랑 사회랑 한국사도 보는구나.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 수학과학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전 과목을 보긴 보겠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앉으시면 돼요. 이거는 과학인데요. 1학년 1학기 때 보시다시피 통합과학이랑 과학탐구, 실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과거의 원과목이거든요. 어머니. 물원화원, 생원, 지원. 물원화원, 생원, 지원을 벌써 이렇게 싹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고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까지 끝냅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과학도 분량도 많고 빠르기도 엄청 빠르죠. 그래서 들어가기 위한 공부만이 아니라 들어가서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과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잡으면 과학고등학교 내신에 치여서 전학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군지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프로그램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3학년 프로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과 상급학교 조기 입학이라고 해서 카이스트로 빨리 빠진 애들이 최대 30%까지 사라지잖아요. 언니? 그러면 과학고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등급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쵸? 그리고 3학년 과목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AP와 같은 과목들인데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까지는 고교 5등급제거든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와 같은 AP 과목들은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절대평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세탁이 좀 가능했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느 학교보다도 과학에 관련된 AP 과목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특징적인 학교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까지 공부한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학교 생활을 사실상 2학년 때 끝내고 3학년 때는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과학고를 간다고 하면 수능을 준비하는 유형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해서 연구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카이스트, 포스텍 등등을 그리고 가봤더니 난 다른 꿈이 생겼다 하면 재수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을 2022년도부터 쭉 달아놨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성이 어머니 일반 전형만 보면 됩니다. 4.25, 5.5, 5.3, 5.4, 5.11 작년 경쟁률이고요. 세종이 4.4, 4.6, 4.6, 4.6, 4.1 그렇죠? 그래서 한성하고 세종이 그래프상으로는 딱 한 번 역전된 적이 있는데 보통은 한성이 항상 높습니다. 이게 한 근 10년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측해보자면요, 언니. 한성가구랑 세종가구의 경쟁률이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공계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 의치대에 매몰되었다. 의대를 못 가는 과학고등학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기사, 정확히는 어제자 기사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학교, 대기업이 이제 선호하는 고등학교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해서 총 주요 학교 7개, 아까 말씀드렸던 이공계 학교를 5개, 연대, 고대, 성균관대와 같은 초상위권 학교들의 계약학과들은 지금 포지셔닝 상으로는 아마도 약대보다 높고 한의대와 동급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미터가 있거든요. 영재학교 경쟁률을 보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영재학교 경쟁률이 올라갔거든요. 영재학교 지금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건 저희가 그런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고요. 당연히 한성도 세종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성가구가 140명 정원에 20%를 사회통합 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이제 80%만 일반 전형으로 112명 뽑고 있고요. 세종과학고등학교는 160명 정원이라 128명 뽑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사회통합 대상자 N 유형이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기회균등 대상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전형이 작년부터 다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셋 이상 있다 하면 셋 다, 한 명만 아니고 첫째 혹은 둘째 혹은 셋째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다자녀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30%까지 정원의 30%까지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40%로 작년 30%에서 40%로 늘어났거든요. 그 정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통합 대상자에 소속됩니다. 물론 이제 소득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게 맞춰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례 대상자들도 저희가 매년 한 명 정도씩 보내고 있는데 외국에서 3년 이상 같이 부모님끼리 살다 오셨다라고 하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특례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식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랑 출석 면담을 합쳐서 1단계 면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소집 면접합니다. 근데 과학고 이하의 전국단위 자사고, 서울형 자사고 모두 다 시험을 볼 수 없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금지법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시험을 볼 수 없는 학교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다 면접을 보는데 과학고등학교는 특이하게 출석 면담과 서류평가를 한꺼번에 인당 30분에서 40분을 소요합니다. 또 비교 대상군이 있겠죠, 어머니? 외대부고가 몇 분 면접하죠? 맥시멈 15분입니다. 하나고등학교도 맥시멈 15분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1단계 출석 면담에서 30분에서 40분 면접 봅니다. 그리고 2단계 소집 면접은 합격한 아이들 대상으로 1.5배속 걸러져서 소집 면접을 하는데 이거는 과학고등학교에 또 가서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요강상에도 나와 있듯이 과학고등학교는 시험으로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어머니? 일단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30분 동안 수학과학 문제 토탈에서 4문제, 큰 문제로 4문제고 작은 문제까지 합치면 10문제에서 12문제 가깝게를 30분 동안 풀고 시험지를 들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7분 동안 답을 말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건 시험을 보는 건가요? 시험을 보지 않는 건가요? 시험을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집 면접은 경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하시고 있다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반영은 과학 수학만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기부에 과학 수학만 나오고 나머지 과목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2명이 들어갔을 때 한 명이 면접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은 심심하잖아요. 수학 질문 하겠어요? 라고 하고 있으면 과학 선생님이 생기부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소서랑. 그때 왜 과학이 B지? 역사가 왜 C지? 기술과정이 왜 D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영은 과학 수학만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2점, B 하나 마이너스 6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보는데 다른 과목도 참고가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왜 다음에 추가되냐면요. 지원할 때는 8월 말에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를 시험 안 봅니다. 근데 2차 시험 볼 때는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니까 기말고사가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나중에 다시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성적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분 동안 답하는데 그 시간 다 쓰다 보니까 생기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신 성적에서 봐야 되는 건 평점만이냐? 사실상 평점만 볼 수 있습니다. 원점수랑 표준 편차 등을 못 봐서 우리 아이는 100점 만점인데요를 학교에서 알 수 없고요. 우리 아이는 90.5인데요, 89.5라서 간신히 A인데도 모릅니다. 평점 A만 맞으면 흠결은 없다. 근데 B가 있으면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60%를 먼저 선발하고 그 사회자 전형 전체에 그리고 미선발된 인원과 사회 다양성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 전형과 뭐 순직 경찰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 선발을 하고요. 이것도 미충원되면 2순위 선발을 한다. 경쟁률이 보통 2대1이기 때문에 1.5대1에서 2대1이기 때문에 다 충원된다 보시면 됩니다. 세화고등학교는 이제 사회자 전형이 다 충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정원에서 미달된 인원의 50%를 작년부터는 일반 전형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 일정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머님, 8월 18일 날 인터넷 접수를 하고 원서 접수랑 인터넷 접수가 다르죠? 이유는 인터넷 접수로 먼저 접수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그 접수 번호를 가지고 선생님께 추천서를 요청하면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야 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다 입력해놓고 결제만 해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서 접수랑 서류 제출 이 8월 24일 전까지 다양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빨간 박스로 방문 또는 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서 접수를 방문과 우편을 둘 다 받는 한성과학고도 있고요. 어머님, 방문을 절대 받지 않고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하는 세종과학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는 합격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으셔서 그 학교 기운을 느끼겠다고 엿붙이고 싶으신 어머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세종과학고등학교에 찾아가시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찾아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편 접수, 한성은 가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출석 면담은 원서 접수가 끝난 아이들 대상으로 9월 1일 경에 9월 1일, 2일 아주 자세한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 보통은 9월 2일에서 9월 3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 개별적으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세요가 공지됩니다. 예를 들면 원촌중학교 A너는 10월 7일 날 9시에 와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중학교에서 같은 과구를 선택한 아이들은 같은 날에 배정됩니다. 여기서 어머니 그럼 같은 중학교 출신인 아이들이 같은 시간대에 면접관에 모이면 어머니 학교 서열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학교는 내신이 어려워서 불리해요가 아닙니다. 학교별 비교가 아니고 학교 내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면접관들은 챔버가 총 4개 정도 있으니까 그 면접관 선생님이 모든 우리 경원중 아이나 신동중 아이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사후 강평을 할 때 비교가 당연히 가능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고등학교 압도적인 합격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1단계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학교 내부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들이 우리 학교에 누가 잘하는데 얘가 한성을 써 그러면 마음속에 난 세종을 쓸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끔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 면담은 그래서 지정된 날에만 하게 되고요. 하루. 그리고 소집 면접은 이제 합격했다는 얘기죠. 대상자 발표는. 그래서 11월 6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시험은 11월 28일 날 토요일 날 봅니다.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중에 하루를 출석 면담 보고 와서 결과는 11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3주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11월 4주차에 소집 면접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는 12월 2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등록고등학교인 의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 서울고, 상문고, 반포고, 청담고와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는 그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전기형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형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엔 영재학교랑 달리 합격하고 나서 이제 안 다니겠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시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영재학교는 합격해도 안 갈 수 있거든요. 과학고등학교는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월요일부터 인터넷 입력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입력을 응시원서를 하고 그것을 출력하여서 간임받은 다음에 학교장 직인을 찍은 다음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으로 접수하는 겁니다. 이 서류는 그래서 단계를 2개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트에서 금요일 전까지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최종본이 올라가는데 수시로 바꾸다 보니까 최종본이 뭔지 기억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면접을 준비해야 되니까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종본을 아이는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입력할 때 입력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런 걸 잘못 입력해서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버전을 꼭 확인하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사 추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생기부를 볼 수 있는데 평점만 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B가 있어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드렸잖아요. 그쵸? 의대부고나 하나고등학교는 그냥 B 있으면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과학이 B가 있어도 저희가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로 붙었냐? 저희가 면접을 잘 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교사 추천서의 양이 더 중요하다. 학교에서 바라보는 거. 왜냐면 실제 학교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학생이 교사에게 추천서를 부탁했는데 이 교사 선생님께서 얘는 우수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얘를 볼 이유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상급 학교 제출용으로 출력하는 순간, 체크하는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지는데 반드시 네 가지 항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1번 수상 제외. 교내 수상 실적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상에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끝났지만.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내 원점수랑 표준 편차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 시험은 어려웠어요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영재 기록 사항도 제외됩니다. 영재 교육은 열심히 다녔는데 영재 교육은 대거로 처리되어 있고 클릭 한번 하면 그 내용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어머님 도말 처리라고 해서 화이트로 지웠거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다 보입니다. 수상 기록도 도말 처리했거든요. 그럼 화이트로 이만큼 지우고 있으면 수상이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클릭하면 칸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학교장 직인으로 출력해서 이거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러니까 3학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내용은 반영조차 안 된다. 3학년 때는 뭐만 들어간다? 성적만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동의서, 이거는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동의서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입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과 방문해서 혹은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꼭 아이들은 놓칠 수 있거든요. 어머님 한번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이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네, 전형 일정 제출 서류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 접수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출 서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냥 제가 정리 한번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는 표가 아니고 AI가 얼마나 잘 이용될 수 있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사항으로는 본교는 이공계학교의 이제 과학, 수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어머님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의대는 가도 되나요? 가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졌다. 두 번째, 그리고 그러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로 갔을 때 불이익은 뭔가요? 1, 2, 3번이거든요. 1번 가장 큰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아까 조기 졸업한 친구 중에 의대 간다고 못 간다고 했죠?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기가 꿈이 갑자기 의대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 추천서 등 진학지도 등 하지 않고 수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액을 회수해서 장학금을 토해내지만 장학금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 나머지는 불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상위권까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랑 구분되는 겁니다. 영재학교는 만약에 의대를 지원하면 생기부가 바뀝니다. 그들의 생기부는 지금 과학부랑 달리 교육부에서 만든 생기부가 아니거든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평점만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의대를 간다고 하면 5등급제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건데 과학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애초에 5등급제입니다. 내신 치열하게 따고 나는 잘해요가 되기 때문에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이런 거 있는데 어머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위조, 변조, 허위사실 기재, 대필, 표절. 그 자소서 대필하고 표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아이의 글을 그대로 놔두시면 형편없는 글이 나오고요. 아이의 글을 AI에 맡기시면 AI 글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AI 글은 뽑을 이유가 없죠. 그냥 자소서는 완전히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보여서 좋은 질문을 유도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이따가 오실 권성환 부원장님과 김민아 소장님과 수학과 과학과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자소서를 열심히 코치해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전문가시잖아요. 사회에서의 지위와 영광과 나도 좀 사람 좀 뽑아봤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기 시작하면 이제 자소서가 삐죽삐죽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 선생님이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 자기의 모습, 사실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가서 자소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버님 어머니의 뜻을 따르든지 아이의 뜻을 따르든지 저희의 뜻을 따라주시든지 하나로 정한 다음에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이런 거 추가 합격하거나 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은 응시할 수 없다. 떨어지면요 어머니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소집 면접 때 면접 질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 보시죠. 면접 질문이죠. 시험지가 아닙니다. 30분 동안 예문항을 푼다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수학 문제, 과학 문제 전체를 다 보여드릴 텐데 과학 문제는 그냥 저희 나중에 권승환 원장님 말씀 주실 거라서 내용에 대해서 수학 문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창의사고 1번 수학 문제입니다. B하고 W가 적혀있는 종이를 두 장씩 선택해서 뒤집고 하는 과정인데요. 어머님 1번, 2번 내용으로 이 내용에 대한 점의 좌표를 말하라, 그리고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풀어봐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잘 못 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형 문제라 30분 내에 타임어택 거시면 과학 문제 푼 다음에 수학 문제를 그 시간 내에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과학고만 준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맞춰야 되냐? 30분 동안 과학도 수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 맞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맞히는 게 중요한데 보통 쉬운 문제라고 하면 다 맞는 거에 가까운 75% 이상의 합격률, 수학은. 그리고 과학은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거의 적중하시거든요. 문제를 다 맞추면 돼요. 합격. 이건 과학 문제인데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냐면 어머님,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생님들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 과학자 이런 거 나왔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그 흑백 요리사가 나와서 그런지 그런 소재들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 문제도 싹 보시면 이거 어머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냉각 관련된. 작년에 나온 문제거든요. 지금 막 스페이스 X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 해양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슈화되어 있는 과학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더라. 학교에서. 이런 내용이었고요. 수학 문제 다시 예를 들자면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한 이야기, 행렬 아니고 정확히는 이거는 조합의 문제를 기하로 접근하는 겁니다. 거기에 점화식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다 중학교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1번하고 2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번을 다 맞힌 친구는 100%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 1번 문제랑 지금 4번 문제를 소문항까지 합치면 네문항인데 이 네문항을 다 맞힌 친구는 100%, 75% 그러니까 세 문항 맞힌 친구는 거의 합격. 떨어진 아이를 거의 보지 못했고요. 두 문항부터가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기 시작했고 한 문항 맞히면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근데 과학을 잘하면 극복이 가능하죠. 이건 수학 과학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화살표 친 내용은 인성 문제인데요. 꼭 한 문제씩 인성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언니? 수행평가를 하는데 조원하고 이런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지원자가 우리 서로 논의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더니 A 학생은 번거롭고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분량 나눠서 각자 하자.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학생 B는 AI 같은 거 인공지능이 성능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탐색한 자료를 넣고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걸 못했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게 괜찮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할 거거든요. 시간도 없으니까. 근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냥 빠르게 보고 다른 문제 풀고 있다가 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답하는 겁니다. 제가 연습시킬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 학생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B 학생에게도 비판을 해서 융합적인 합의점을 끌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초안을 작성할 때는 모이지 않고 그냥 초안을 작성하면 중구난방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방향성을 잡고 초안을 작성하자. 그 다음에 분량을 나누자. 그렇게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B학생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그냥 무턱대고 거부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학습의 보조도구로 사용하자. 그래서 A학생과 B학생을 절충하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범 답안이 되겠죠. 근데 모범 답안 안 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로 판단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한성하고 세종이 동일한데요. 여기 자기 똥닦기를 이용해서 진로 탐색 하라고 했더니 나는 한성과고 혹은 세종과고로 입학하여 서울대 무슨 과를 가서 뭐 너무 많습니다. 뭐 유니세프에 무슨 활동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쓰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거는 꿈을 밝히고 있는 거고 그건 평가를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미래를 말하지 말고. 그렇죠? 두 번째, 과학 분야에 대해서 800자 탐구 관련된 이야기 쓰는 겁니다. 오답 노트, 프리노트, 하이탑 문제 풀었어요 이런 거 쓰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800자 그리고 이제 인성 독서 400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정확히는 인성이죠. 그래서 총 2,400자를 쓰고 있는데 2,400자를 또 벌써 써야겠죠. 외래부고가 1,500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학고 떨어지면 바로 외래부고를 지원할 수 있다. 일단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소서를 전환만 하면 됩니다. 면접 준비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고에서 떨어진 친구 중에 외래부고나 하나고를 간 친구들도 매년 한 명씩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5번은 이제 한성과고에 넣고 세종과고에 있는 특유한 자소서 내용인데요. 독서 경험이라고 해서 책 제목과 지은이와 핵심 단어 키워드 1, 2, 3번을 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질문하시는 면접관도 있으시고 없는 면접관도 있는데 어쨌든 세종은 책 3권을 선정한다. 한성은 책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 면접관들이 직접 물어봅니다. 책을 왜 이거밖에 안 읽었어? 이렇게.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내용들 쓰면 안 됩니다. KMU에서 금상 받았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아빠 따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연수 갔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빼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랩실에서라는 말을 빼고 그냥 랩실에서, 그렇죠? 이런 주제로 탐구를 했을 때 이래다 라고 해서 탐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KMO 과정에서 금상 받았다라는 건 못 쓰고 은상 받았다는 건 못 쓰는데 그 KMO 과정의 내용 중에 자기가 관심 있었던 일, 뭐 예를 들면 정수론 중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나 기아의 메네라우스나 체바 스튜어트 정리를 자기만의 식으로 풀이해봤던 경험들 이런 거 쓰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단체만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생기부보다 중요한 교사 추천서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우수, 매우수, 우수, 보통, 보통이와 평가 보기. 그래서 어머님 중요한 학습 개념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있는가 평가 보기 혹은 보통 이하로 체크하면 그 아이를 뽑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부탁하면 보통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통 이하나 평가 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확인차 전화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보통은 그래서 우수나 보통이나 매우 우수에 이런 거 해주시는데 이렇게 최우수라고 체크해주면 무분별하게 최우수로 체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띄어쓰기 400자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머니? 자기가 뛰어난 내용을 선생님께 입증해야겠죠. 선생님 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리스트를 갖고 가거나 보통은 자소서의 가안을 갖고 가서 선생님 제 꿈이 과학고등학교인데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써주세요 하면 안 써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첨삭을 두 번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이렇게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면 또 사명감에 붙하셔서 바꿔주십니다. 많이 바꿔주시거든요. 너무 많이 바꿨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뾰족.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뾰족인데 선생님 앞에서 근데 저희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맞춰줍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지만 최종 자소서는 우리 거다. 선생님 걸로 가면 안 된다. 우리 거다. 선생님이 첨삭한 내용으로 바꿔라. 학원에서 첨삭한 내용으로 바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재안. 아무도 곤란하지 않고 아이는 합격할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에 어머니 비추천이나 추천 보유하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 추천해달라.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냐? 모릅니다. 교사 추천서의 내용은 선생님이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인증하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작성됐나 안 됐나만 알 수 있어서 어머님들은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잘 해주셨거니 라고 믿음을. 게다가 찾아가시는 것도 요즘 잘 안 되잖아요. 학교에. 아이 통해서.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하면요 연습을 시켜야죠. 90도로 인사하고 공손하게 과학고의 꿈에 얼마나 진지한지 얘기하면서 내가 아까 사회통합자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계획 등등 대상자는 60%다. 이런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다양성 대상자는 60%가 뽑히고 나서 나머지 40%의 아이들을 이런 걸로 뽑는데 1순위에 다전형 가족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권승환 부원장님, 저희 과학고 총괄하고 계신 저희 과학과 부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과학고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이야기 듣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파이만에서 2011년부터 이제 같이 있으면서 과거하고 이제 영재고 지도하고 있는 권승환 부원장입니다. 우선 사실 제가 입시 그 설명 같은 거 하는 게 잘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과거만 제가 좀 무조건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떨립니다. 엄청 떨리고 사실 근데 제가 요거 떨리는 걸 항상 생각해 보면은 그 저희 친구들도 면접을 보잖아요. 엄청 떨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각하면서 최대한 저도 준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것도 말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그거 안 하게끔 제가 좀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하고 입시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자료가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누적된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잠수 같은 경우도 거의 700편이 좀 넘더라고요. 노트북을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정보들을 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몇 개는 사실 대회용이 아니고 저만 갖고 있는 것도 좀 몇 개 갖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 위주로 좀 갖고 와봤는데 학생 기록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건데 우선은 제가 예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실제 그 학생 점수였던 건데 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친구는 수학과학에서 B가 하나 있고 여기는 수학과학만 A이고 D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안 좋을까라고 보는 건데 사실 둘 다 리스크가 많은 경우인데 이제까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 친구보다는 이런 경우가 좀 더 불합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수학과학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학과학만 보고 있고 1학년 거 안 들어가고 2, 3학년 거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불합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말로 면접으로서 약간 좀 극복이 가능한 게 좀 있어요. 말하다 보면은 이 친구 과학 못하는 거 아니고 좀 내공이 있네. 막 저희가 연습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시켰을 때 좋아하는 것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저도 합격시킨 경우가 한두 명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3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 이런 상태고 3학년 때 대신에 이제 올해가 쫙 떠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친구다 이런 게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특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데 똑같이 그 실제 있던 내용을 좀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자, 다양한 과학적 기능에서 쭉 있고 사례 B는 기열 어쩌고저쩌고 실험도 했고 분자운동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 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뭐냐면은 그 저도 이제 친구들이 과거 입시를 하면은 그 학생부를 전부 다 싹 다 걷어가지고 저도 막 계속 보면서 리스크가 보이나 체크하는데 보다 보니까 그 특징이 어떤 몇 개 학교에서 그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라고 하면은 뭐 그냥 딱 떠오르는 학교 몇 개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몇 개 있으면은 그 학교가 이제 딱 봤더니 체크해서 줬는데 같은 학교가 또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똑같아요. 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세특을 못 썼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소스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사실 첫 번째 거는 질문할 게 없어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열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질문 소스이다 보시면 돼요. 세특은. 그리고 비열을 정확히 측정했고 온도거나 차이 어떤 거 있습니까? 온도거나 우리 체크하는 방법 실험 한번 설계해 보세요.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이거는 소스가 될 수 있다. 실제로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누락이 돼가지고 없는데도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써 봐야 되는 것들은 추천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런 거 잘 써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 추천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까지 했던 내용도 좀 정리한 건데 합격도 있고 불합격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막 지난번에 한번 빨려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 4년치를 제가 그냥 일부러 가져갔는데 뭐 합격생도 있고 합격생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올 A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과학이 B가 있는 거예요. 합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친구도 보면은 뭐 역사 B가 있고 수학과학이 둘 다 B였어요. 심지어.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당연히 다른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봤었을 거고요. 면접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다행히도 서류 1차가 없다 보니까 1차가 전부 다 서류 플러스 면접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대신에 당연히 마이너스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해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해도 뭐이 친구도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안 좋은 케이스가 이런 이제 2도 있었었는데 사실 수학과는 되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막바지 했는데도 어쨌거나 좀 안 됐습니다. 가장 그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매년 B가 있는 친구가 붙어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합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제가 안 보이려고 하다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냥 제 통계 자료인데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행성 같은 경우 보니까 깨끗하죠, 약간 좀. 그래서 저는 혹시나 좀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성 세종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게 내신이 약간 좀 괜찮으면은 내신이 약간 좀 망가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한성은 약간 좀 안 쓰는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말씀을 드리긴 해요. 꼭 한성 가겠다는 쓰는 건데 이제까지 통계상 내신을 좀 약간 많이 보는 것 같았다 이제까지 저희 학원 쪽에서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성 세종 상관없으면은 내신이 약간 좀 많이 뭐가 좀 있어요라고 하면은 세종을 좀 써라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종 써라고 합니다. 수학과에서 삐가 있으면은 한성에서는 좀 그게 잘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걸 좀 보시라고 가져와 봤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특에서 도서인데 도서는 무조건 이제 저희가 하셔야 됩니다. 도서는 한성이든 세종이든 둘 다 물어봅니다. 아까 보셨듯이 세종은 무조건 3권을 쓰셔야 되고요. 한성은 쓰진 않지만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넘기면서 도서관을 딱 보고서 도서를 먼저 물어봅니다. 한성은요. 그래서 물어보는 그 전체적인 도서는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 없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수학과 도서만 보시면 돼요. 딱 뭐 인성 도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체능 도서 같은 것들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시 볼 필요 없고 수학, 과학에 해당하는 도서만 공부시키면 됩니다. 그 공부시키는 방법은 사실 전체 책을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의미 있는 위주로 해가지고 택하시면 돼요. 실제로 물어보는 어떤 질문의 그 모습은 첫 번째는 학생한테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책이 뭔지 한번 선택해봐라. 그리고 선택했으면은 왜 의미 있는지 말해봐라. 그래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걸 준비해주고요. 사실 저희랑 같이 막 합니다. 해가지고 수정해주고 이렇게 말하면 계산하니까 이렇게 말해라 해가지고 수정해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은 이제 3개의 그 단어를 뽑아봐라. 뽑았으면 뽑은 이유를 설명해라. 그 단어에 대한 정의 말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도서가 몇 권까지가 좀 괜찮으냐 보면은 사실 만점이 몇 권이다 이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많아 보이면 좀 괜찮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넘어가다가 그냥 흔히 말해서 이거 뭐야 태클 정도 거는 정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기당 썼는데 한 학년당 한 5권이면은 이게까지 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5권 정도. 근데 만약에 그보다 적을 수 있는데 적을 수 있어도 딱 보니까 좀 길어 보인다. 도서가 많이 차 보인다. 흔히 말해서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애들이 1, 2학년 때 뭐 없어요. 3학년 때 좀 긴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라.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잘 골라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학과 도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물어보니까 이거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의미 있는 부분만 위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저희가 준비해 주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께서는 책을 다 넣어 있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공부는 저희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래희망이라는 동아리 활동인데 장래희망 같은 경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 기록부에 다 써 있어요. 이게. 뭐 1학년 때 뭐 써 있는데 이게 사실 막 걱정하시면 되세요. 1학년 때 의대에 써놨는데 어떡하냐 막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제 생각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번 이상은 자기가 장래희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막 영화 배우도 서 있었고요. 막 그런 것도 서 있었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마술사도 있었는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왜 그때 좀 특이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보니까 의사인데 갑자기 생명공학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때는 왜 그랬는데 이때 왜 됐냐 해서 하면은 저도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를 보고 나서 의사여서 또 했는데 의사는 뭐 1명을 살 수 있지만 생명공학자는 뭐 1000명, 10,000명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막 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신에 그 마지막에 자소서에 대한 진로와 3학년에 대한 어떤 진로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난 이걸 가지고 과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요 무조건 물어봅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너 그래도 과거 지원하고 수학과학 좋아한다는 친구가 동아리 활동에 과학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한성은 수학 선생님이 물어본 다음에 과학 질문 났을 때 과학생이 또 물어봐요. 과학은 또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무조건 수학과학 동아리 같은 거는 저는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 입시 지금 쭉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해라라고 계속 3월 때부터 10월 때부터 계속 말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은 자율동아리 만들어라. 없으면은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너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하나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충분히 너희가 말할 수 있게끔. 사실 질문은 하나인데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면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 다 해놓고 막 했는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머리가 새하지면서 막 버버버 하다가 막 30분이 쑥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준비를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석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보이는 무단 결석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만 좀 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변경 이런 건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자소서 작성인데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선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사실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까지 과거 자소서만 보니까 한 320개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을 하고 같이 썼는데 그 주제 같은 걸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요것만 가지고는요 사실 뭘 알 수는 없어요. 이런 자소를 써야 된다, 이런 자소를 써야 된다 하는데 사실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요것들은 계속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처음에 친구들이 뭔가를 써야겠다라고 시키면은 사실 처음 시작은 나는 하고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더 이상 글이 안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는 방법은 너희가 이제까지 1, 2, 3학년 때 뭐 했었는지 전부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1학년 때 뭐가 뭐 했었고 뭐 했었고 해가지고 다 적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친구 파티시를 했었고 뭐 사실 과거하고 필요한 것도 다 적으라고 해요. UCC를 했었고 새로 시작했고 2학년, 3학년 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요거 좀 살릴 수 있겠다고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수소에너지 연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자소를 처음 쓰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처음 써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양도 너무 적고 내용이 너무 흔히 말해서 나름 열심히 썼지만 이제 막 내용들이 많이 수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막 수정해 줍니다. 사실 이 정도면요 엄청 초안치고 잘 쓴 거예요. 저희가 한 10줄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500줄 정도가 10줄이고 한 14줄, 15줄 써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정도는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쭉 저희가 이제 계속 첨삭을 해주고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면서 친구들이 먼저 이걸 써주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자료 중에서 너희 선배 중에서 이런 거 썼던 거 있는데 참고해 봐라 해가지고 자소를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 지금 보니까 연력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런 내용 이상계치가 있네. 그런 비슷한 자소 있으면 막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최종 완성본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표백자에서 첨자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완성이 되는데 보시면은 뭐 내용이 비슷하게 막 이상계치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추가해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나오진 않고요. 이 정도의 첨삭을 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뒤부터는 거의 글자에 이제 정리하는 것들이고 앞에서 이제 계속 내용을 수정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첨삭한 경우고요. 한 4-5번 안쪽에서 좀 많이 첨삭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과거는 자소서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한 300몇 명 정도가 이제 자료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누적된 자료 갖다가 친구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출석 면담을 하게 될 텐데 출석 면담은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지만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9월 초야.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적으로 9월 중순이나 10월 초가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반드시 9월 4일에 해야 돼요. 심지어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친구가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9월 4일 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자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접수 딱 끝나고 나서 딱 4일에서 5일 뒤에 바로 면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막 준비할 게 엄청 많은데 최대한 그때 이제 9월 4일이다 해가지고 계속 7월부터 너는 9월 4일이다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고 있어요. 하여튼 출석 면담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그 학교 선배죠. 합격해가지고 그 이제 2학년인가 뭐 1학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학교 한성이었던 것 같은데 세종이었나 세종이었던 것 같은데 세종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면접이 있을 거니까 자 누구 나와서 봉사 책상 날아라 막 나르다가 그 친구가 다 날아놓고 딱 찍고 저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니까 가운데 가림막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측은 앉아 계시고요. 학생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이 방이 총 4개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대충 보니까 25명 정도가 봅니다. 25명 정도가 이제 30분씩 면접을 보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1차는 한 8명에서 9명가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왜 8명, 9명이라고 하냐면은 그 매일 그 전부 다 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2달 동안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없다 보니까 첫날에 내는 문제, 둘째 문제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뭐 유형은 좀 비슷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첫째 날의 친구들에서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건데 실제로 그 같은 날에 가는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서 다 가는 건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주변 학교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지역 균등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있으면은 옆에 학교 친구들이 경계선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또 한성 세종이 좀 고민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뭐 내신도 보시겠지만 딱 보고서 우리 학교에 이 친구가 한성에 좀 몰려있다. 근데 잘하는 친구야라고 하면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무조건 나보다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3명이 앞에 먼저 깔린 상태에서 4등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그 8명, 9명 중에서 다른 학교 친구를 같이 볼 텐데 그거 좀 생각해가지고 한번 지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그 실제 2차에 대한 1차에 대한 질문지인데요. 그냥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있고 실제로 그 저희가 과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문제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면접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세종에서 한성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요. 이렇게 준비해놓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따가지고요. 전부 다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싹 다 한성에서 몸을 받고 물어봤던 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한 32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근래에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하고 이거 안 물어봤구나 해서 지워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질문 문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사이사이 다 지웠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답했던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요거 맞았고 틀렸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힘쓰는 내용들도 당연히 1차를 가장 많이 힘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같은 경우는 1.5배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실제로 아까 제가 25명이라고 했잖아요. 8명이면은 3분의 2가 떨어집니다. 1차에서. 그래서 1차에서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1차를 가장 많이 힘쓰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친구들한테 내가 하는 것만 잘 쫓아라. 무조건 붙게 해줄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어떻게든 붙게 해줄 테니까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는 사실 친구가 얼만큼 잘했냐 못했냐를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틀린 게 없으면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붙여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친구한테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실제로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켜가지고 그 문제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면접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 세 가지로 압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이 있다. 중중과 공통 질문 준비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그날에 해당하는 질문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25명이었죠. 25명이 똑같은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소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비교할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복귀한 거 보니까 공통 질문 나왔는데 대답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고 계셨대요. 맞았다 틀렸다 체크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공통 질문이 2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소서 같은 경우는 탐구를 내가 썼기 때문에 탐구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준 전문가에 가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준비시키고 있어요. 학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좀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 방법은 당연히 그 범위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13년 전에 준비했을 때는 뭔가 뭔지 모르고 다 준비시켰어요. 면접이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차가 쌓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커트가 돼가지고 깎이더라고요. 요거만 준비시키면 되는구나. 요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있고 없고가 과거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지금 70%만 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나머지 30%를 어떻게 말하고 싶어도 끝나고 나서 그거 말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게 있습니다. 연습을 좀 더 하면 또 되거든요. 친구들 똑같습니다. 친구들도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복귀할 때 보면요. 어떤 남학생이 이제 면접을 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는데 여학생 두 명이 나왔고요. 둘 다 울고 나왔어요. 그게 뭐 혼나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막 운 거예요. 너 왜 이것도 못하고 왔어? 너 과거 준비한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 받으니까 혼난 것처럼 돼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속상하니까. 왜냐면 나름 수학 좋아한다 해서 과거를 좋아했는데 가가지고 계속 혼나고 와가지고 나 떨어진 것 같다 확신이 드니까 운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안 되게끔 좀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생의 간절함입니다. 제 가장 강조하는 건데 사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입시하면서 제일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학생의 간절함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간절하고 부모님들도 간절하고 학생도 간절한데 사실 저희들의 간절함은 사실 이렇게 크게 플러스가 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학부모님도 간절하면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간절하면 사실 좀 플러스가 되긴 합니다. 학생의 간절함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막 답을 잘 해가지고 해도 내가 상륙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실제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식을 막 잘 찍어보냈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찍어보냈는데 더 사진을 바꿀 수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내고 요게 이제 딱 면접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어떤 카톡이었습니다. 뭐 이름이 지었는데 뭐 이거 안 물어봤고 저거 다 나왔다. 그래서 복귀해서 보내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차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2차 이제 내용인데 2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건데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연도별로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문제 같은 경우는 과학은 저는 무조건 다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좀 높은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든 친구들이 다 맞춰야지 저는 합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학원에서 뭐 몇 개 맞추면 뭐 합격이다. 전 그런 거 없어요.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얘가 실수해서 틀리거나 이렇게 하지 그걸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저희 시험 시간이 30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12명이 보고요. 제가 이거는 인지로 다 갖고 온 건데 실제 인지는 아니고 AI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차 시험을 더하게 되면요. 각 반마다 12명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반마다 배정이 쫙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9시에 시험이 시작이면은 9시에 시험지를 먼저 줘요. 주고 나서 20분 정도 있다가 B반에 시험지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푼 다음에 12개 방으로 들어갑니다. 한 명씩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는 3명씩의 면접관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가지고 뭘 하냐면 또 말을 합니다. 문제 푼 거에 대한 말을 해요. 써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했던 내용이고 저하고 이제 썼는데 저희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실제 이 친구는 합격생입니다. 합격생인데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압박에 대한 면접들을 좀 많이 좀 노출되게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제 2차를 준비시키냐면요. 최대한 문제를 진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실 요거는 실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고 요거는 그때 제가 같이 썼던 문제입니다.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을 좀 하자면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답이 완전 똑같았어요. 답이 똑같아가지고 애들한테 애들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모두 카톡을 하면서 선생님 답이 똑같았어요. 이래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원장님께서 적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적중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풉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 걸려라. 그래가지고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었던 것도 비슷하게 나온 게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실제 문제고 제가 같이 풀었던 문제, 실제 문제고 풀었던 문제를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가 좀 걸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진짜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똑같이 나왔어 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게 풀었던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하는 말이 수업을 좀 열심히 들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게 뭐냐면요. 뭐 되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맨 앞에 표지에 막 이런 거 막 재밌는 거 막 써놔요. 이걸 가지고 문제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더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세 개를 좀 가져왔는데 아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학생의 간절함.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맨날 말합니다.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좀 쳐도 돼요? 라고 하면 저는 항상 목표를 낮추지 말고 노력을 높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주고 책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정성. 최대한 그 입시라는 것은 친구들하고 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말도 많이 하고 친구가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또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정성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모님의 지지. 그래서 간섭보다는 이제 좀 지지. 왜냐하면 이게 그 과거 입시 특성상 부모님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면접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문제 푸는 걸 도와주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면접이다 보니까 가져와봐. 그다음에 앉아봐. 해가지고 앉아봐가지고 말해봐 합니다. 얘가 뭐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냐 하면서 막 하거든요. 얘는 또 학원에서 얼마만큼 스트레스 받고 왔고 자기도 입시생이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 또 받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더 뭘 또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지속적으로 그냥 잘하고 있지 정도는 해주시고 보면서 얘가 잘하고 있나요? 저한테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포인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친구들의 그 간절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배들을 좀 많이 불러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초반에 좀 시작했던 문화였었는데 아까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옵니다. 가지고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별의별 거 다 물어봐요. 그 교복이 안 입는데 빨리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물어봐가지고 밥은 맛있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물어봅니다. 또 좀 생각 있으면 이제 입시 준비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친구들이 합격생 친구들이 저한테 막 연락이 옵니다. 한 11월 8일쯤 되면은 저한테 선생님 언제 가야 돼요? 막 물어봐요.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와가지고 애들 막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 보고 보시죠. 걔네 막 사와요 이렇게 사와가지고 애들한테 먹어라 여기 선배인데 우리 한성 와라 세종 와라 합니다. 이제 선배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옷 입고 와. 한성 세종 이렇게 옷 입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한성 좋고 세종 좋고 또 연고점처럼 그 한세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체육대 같은 거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막 재밌게 막 얘기해주면 또 저도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성이 막 짱이다 하면서 서로 하고 있어요. 막 아직 중3이거든요. 서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최대한 많이 저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저한테 보냈던 건데 그 작년에 그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그 중간고사 봤다고 스승이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타임만에서 많이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입시라는 게 합격도 있고 불합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합격을 많이 시켜봤지만 불합격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무조건합니다. 사실 같은 거라고 보고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친구들 보다 보면은 사실 되게 엄청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막 몇 개월 정도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막 했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하면은 합격했으면 사실 되게 쉽거든요. 축하해하고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데 불합격하게 되면 사실 그걸 위로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좌절도 있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있다 보니까 좀 방황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근데 그런 걸 없게끔 저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코스를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대학교 어떻게 잘 갔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은 어떻게든 좀 도움 되게끔 할 테니까 탈락을 하더라도 맡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고 긴 내용일 수 있는데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공유해 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권사람분들께 박수 감사합니다. 과학고 입시를 하시면 제일 많이 만나게 될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들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부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원장님을 괴롭히지는 말아주시고 자, 저희 이제 과학고등학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실전 입시 프로그램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영재고 입시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과학고 입시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7월달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전에 과학 프로그램은 중2 여름부터 선행과정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과학고반이라는 게 있었고, 중3 올라가는 겨울학기 때 이제 프리과학고라고 해서 영재고 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선행과정이 아닌 경시형 문제를 풀어가는 주 1일짜리 수요일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것과 별개로 이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반은 이렇게 딱 두 반 운영하고요. 과학고 N반과 과학고 S반 이렇게 운영을 두 반 하는데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N반이 뭐고 S반이 뭐고가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한성반, 세종반이었거든요. 근데 한성반, 세종반 했더니 어느 해에는 한성이었던 애들이 세종으로 다 움직이고 어느 해에는 세종이었던 애들이 한성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N반, S반입니다. 그리고 과학부 심층 수학과학 수업이라고 불리는 월요일, 금요일이나 화, 목에 진행하는 수학 수업과 과학 수업은 형태적으로는 1단계 출석 면담을 대비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의 수학과 과학을 정리한다.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과학이 A인데 중학교 과정의 수학과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는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시겠죠. 출석 면담 때 수학과학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걸 정말로 다 말하고 나와야 됩니다. 소상하게. 어머니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하나 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리. 애들한테 그거 실제로 기출문제입니다. 증명해봐 나옵니다. 애들이 면담이니까요. 구술로 증명을 어떻게 하죠? 당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증명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학교 과정을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화시킨 다음에 던지는 순간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진행한 토일에 진행하는 수학 심층 면접 수업, 과학 심층 면접 수업은 그 말 그대로 2차 소집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경시형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1단계 출석 면접이나 2단계 소집 면접을 대비하는 월금 화목 토일 수업은 그것만 목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소서, 탐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고 진도 A, B, C라고 해서 아이가 선행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투, 기하 제가 암호같이 써놨죠. 왜냐면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아이들은 올림포스 고난도로 이거 끝내자. 과학고반 아이들만 모아놓고 또 미적분투를 안 배운 친구는 미적분투 하자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 1이랑 확률과 통계 안 한 친구들은 미적분 1하고 확률과 통계 하자라고 써놓은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최소 기준으로 대수 정도는 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선행이 너무 많이 됐어서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 과학고반 진도 A, B, C반 말고 수요일, 일요일날 다른 선행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1대1 출석 면담 실습은 9월달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보통 저희 부원장님이 톡방으로 다 애들이 보고하거든요.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하면 리스트 딱 정리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앞에 순서부터 빠르게 6번 정도 수학 3번, 과학 3번 면접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7월달 11일부터 우리 아이는 8월 말까지는 주 7일 수업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8월 말까지. 그리고 면접 스케줄이 나오는 9월 달에는 사실상 수학과학 수업이 공식적인 필수 수업은 없습니다. 다 1대1 출석 면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국어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7월, 8월만 쉬시면 됩니다. 9월 달, 10월 달에는 그냥 하셔도 되고 1대1 출석 면담 스케줄은 아이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 저희랑 하는 수업은 한 6번, 그러니까 6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전체 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혹시 과학고반 아이들끼리 모아서 진행하는 수업은 없나요? 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과학고에서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원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기출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학고 내신 대비 수업을 9월달, 10월달에 수학과학 놓지 말라고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학고 자소서 수업은 서면첨삭 4회, 수학 2회, 과학 2회 이렇게 진행합니다. 서면으로 첨삭을 진행하는데 제가 2회 했더니 1회차 끝나고 2회차 끝나면 너희는 돈 받으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본장님 보셨죠? 회차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회차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떤 아이는 계속 보내더라고요. 1시간에 한 편씩. 글자 하나 바꿨거든요. 쉼표 하나 바꾸고 뉘앙스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많은 건 당연히 저희가 지향합니다만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고 창의사고 방특은 이제 월수금에 1시부터 4시 반까지 이건 뭘 하나요? 네,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수학은 사실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과목이거든요. 저희가 과학은 자신 있게 저희 부원장님이 다 맞춰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프린트를 10몇 회분을 주시더라고요. A4 박스를 한 사람당 한 권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양을 공유시킵니다. 수학은 양치기보다 완전히 알아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접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의 경쟁 상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고를 아깝게 떨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과학고 기출문제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저희가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고 창의사고 감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고 올인원 관리는 수학에서 웬만하면 다 상담 드리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권성환 부원장님이 과학 로드가 좀 많이 걸리셔서 전체적으로는 한 명의 소통 창구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는 부원장님이나 저희 김종건 부원장님, 김현수장님 연락 드리시겠지만 제가 보통은 연락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창구 하나로 구별돼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종합적으로 아이를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죠? 합격한 어머님들입니다. 저희 학원에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제 이름이라서 넣는 건 아닙니다. 빨간색이라서 넣는 건데 감사하다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학원 곳곳에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는 강조해서 저희는 꽃보다 피자 햄버거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 부원장님은 학생들에게 합격하면 마가렛나 사갖고 오고 이동현 원장님은 그냥 콜라 좋아한다더라고 콜라 좀 사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콜라나 마가렛들을 사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종류가 상관없고요. 농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학원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주실 수 있게끔 또 둘째, 셋째도 저희 학원에 보내주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한 해, 두 해 과학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시켜서 이 동네에선 저희보다 과학고를 보내는 잘 보내는 학원이 없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공간이 이제 스터디 카페인데요. 현재는 영재고 반 아이들이 7월, 8월 달까지는 계속 그 야간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시까지. 교습은 할 수 없고 자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톤 터치를 우리 과학고 반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7월달 중순 8월달에 과학고 실전 파이널 과정을 할 때 여기서 야간 자습을 하게 됩니다. 12시까지. 그래서 모르는 문제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면 팀이죠. 저희 학원 주차장입니다. 보통은 학원에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부탁드리긴 하는데 운생수 대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근데 12시에는 이제 귀가하실 때 아이들을 픽업하셔야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12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팀입니다. 너무 많은 지지와 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생각해봤는데 저는 어머님들께 이렇게 얘기 드리긴 합니다. 너 앉아봐 말해봐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밥 먹을 시간에 어땠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컨디션 어떠니? 좋아, 싫어. 이거는 면접형이 아닙니다. 그쵸? 엄마가 만들어준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었더니 어제보다 더 싱그러운 맛이 느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한 팀입니다. 공부의 파인만이라는 저희 파인만 학원에 저희 프랜차이즈 학원이 아니라서 직영 학원이라서 여러 입시 전문가들 저를 비롯하여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구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일단 Q&A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이거 하려고 여기 모인 거거든요. 네, 없으신가요? 네, 어머니. 제가 이거 개인정보라서 끄도록 하겠습니다.